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수가 너무 쏠린다. 그러니까 코스피만 오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만 시장이 너무 간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가 좀 크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일단 여전히 하이닉스가 네. 그 ADR 상장권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더 쏠림이 심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마 8월로 좀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당분간도 좀 모멘텀이 있는 데다가 또 7월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죠. 또 이번 주에 마이크론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삼전 닉스가 쉽게 꺾일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PER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래서 쏠림 현상은 조금 더 저는 연장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너무 이제 지난주에 극단적 쏠림이 나왔는데 그 쏠림의 강도는 좀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쏠림이 너무 이 강도도 좀 우리가 좀 보면 지난주는 좀 극에 달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리면서 코스닥이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오늘도 코스닥이 좀 빠지지만 그 강도 자체가 좀 평소보다는 조금 완화는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쏠림의 강도가 완화되겠지만 이 기조 자체가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렵고 결국 이게 꺾이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멘텀보다 다른 업종의 모멘텀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 나올 만한 이슈는 또 딱히 없다 보니까 좀 더 이어진다. 근데 이 쏠림이 잘 됐냐 잘못됐냐 이걸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강세장은 늘 쏠리고요. 네. 사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시장에 우리가 성토해봐야 그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그냥 순응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도 지금 AI 인프라 기업들만 강하죠. 또 일본도 아시겠지만 올해 일본 니케이 지수가 37% 올랐는데 시총 1등부터 5등까지 한번 봤거든요. 다 올랐는데 토요타는 빠져버렸어요. 토요타 혼자 AI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요타는 일본 시총 역대 항상 1등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업이 2등으로 물러섰는데 마이너스 18% 빠졌습니다. 올해 주가가 연초 대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AI 인프라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 국적 불문하고 다 소외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쏠림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쏠림 현상은 지속되는데 지금처럼 극도의 쏠림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을 보면서 조금 확산의 가능성,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데대로 조금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이번 주까지 일단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하지만 네네. 7월 되면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들이 또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니까 산업재 좋게 보더라고요. 조선, 방산 이런 쪽에 대한 실적 전망치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 주가에 반영되느냐 좀 관건인데 지금 지난주까지는 너무 쏠렸고 오늘도 좀 쏠림은 나오지만 지난주보다는 좀 완화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7월로 다가갈수록 그 쏠림 현상은 더 완화된다고 보는 게 말씀드린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업종으로도 좀 약간 전이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또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어쨌든 그게 유효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때 어쨌든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지금 활성화 대책, 특히 이제 코스닥 승강제라 그러죠. 그 내용도 그때 또 발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사람들의 관심이 또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 말로 갈수록은 지금보다는 좀 쏠림은 완화되지 않겠냐.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런 쏠림 현상 자체가 쉽게 회소되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7월 1일 날 이제 코스닥 3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장한 이후에 30년 됐다라는 얘기고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코스피하고 완전 동떨어져서 사실 코스닥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과연 그때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시총이 뒤집어질까? 네. 이거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까 ADR 상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ADR 상장 날짜가 좀 이제 좀 다가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승인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마이크론이 PER이 좀 10배가 넘거든요. 하이닉스보다 훨씬 좀 비싸게 거래돼요. 근데 이런 거죠.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땐 글로벌 2위 아닙니까? 마이크론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만 살 수 있던 이제 미국이나 외국계 펀드 쪽에서
나스닥에서 직접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마이크론 비중을 줄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수급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고 적어도 PER은 같이 맞춰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는 선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또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분들도 정보를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쏠림 원인 중에 하나가 ETF 매매잖아요. 그래서 네. ETF 관련해서 보면 거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된 ETF로 거래 대금이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유지되는 이상은 계속 수급이 더 몰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어쨌든 저는 하이닉스 주가를 끌어올리는 지금 1등 공신이 됐고 수급적으로 지금 물론 펀더멘탈도 좋은데 지금 어쨌든 수급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일시적으로나마 뭐 시총을 역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오늘도 지금 하이닉스가 5% 올랐는데 삼성전자 1%밖에 못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격차가 제가 지난주도 보니까 4, 5%씩은 매일 벌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급이 더 쏠리는 건데 이걸 좀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를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당분간 이런 효과 때문에 하이닉스가 1등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될 거로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더 훨씬 우위에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이 수급 이벤트가 끝나면 재료 소물로 나중엔 좀 약간 쉬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걸 만회하면서 언제든지 추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연말에 어쨌든 특별 주주하는 얘기도 있고 네. ADR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상장할 수도 있죠.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예. 하는 거 보면 삼성전자도 그럼 우리도 뭐 ADR 하지. 네. 지금 GDR이 유럽에 상장돼 있긴 한데. 네, 영국에 아마 이제 네네. 상장된 걸로 아는데 사실 나스닥에 상장돼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고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안 간다고 여기서 뭐 실망하시는 것보다는 결국 일시적인 어떤 역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전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네, 있어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단기적으로 재료라든지 뭐 ADR 상장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워낙 SK 하이닉스한테 조금 더 양호한 네, 환경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제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상승률이 SK 하이닉스가 계속 좋다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내에 한 번은 뒤집어질 네.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반도체는 언제까지 이렇게 강세가 나올까요? 그 이른바 고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PER 10배 네. 정도까지는 일단은 1차 목표로 잡고 있는데 사실 하이닉스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계산해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그 PER 한 10배 정도 보면 한 이제 301만 원 정도 요 정도 나오고 거의 다 왔죠, 사실. 그렇네요. 네, 삼성전자가 4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더 여유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 10배는 다 터치할 거로 좀 보거든요. 예, 뭐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네. 거기 가서 조금 숨고르긴 하지 않겠냐. 이제 그때쯤에는 그게 뭐 이게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겨서 빠진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도달한 후에 약간의 숨고르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근데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이제 사이클이다 보니까 너무 좋을 때 팔아야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그 논리들이 다 틀려버렸죠. 왜냐하면 AI 사이클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우리 생각보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네. 근데 빚까지 내서 하고 있고 유증까지 한다 그러고 지금 뭐 스페이스X, 엔트로피, 스페이스X는 상장했고 엔트로픽에다가 지금 오픈 AI까지 하반기 뭐 상장 이슈 나오는데 목적은 다 하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게 다 똑같은 목표예요. 근데 그 돈들은 자금 조달해서 다 그쪽으로 가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고점이 나오려면 뭔가 이제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지출에 대한 좀 부담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확인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옛날에는 뭐 재고 지표도 볼 수도 있었고 뭐 재고가 너무 낮을 땐 또 증가하니까 이제 고점 아니냐. 그리고 이익이 이제 이익 증가율이죠. 그런 거 보고 옛날에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AI 사이클은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이클이고 이걸 주도하는 게 미국 빅테크 투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명확한 뭐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사이클이 공급도 지금 올해는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올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사이클상. 그래서 저는 빅테크의 어떤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투자 기류가 좀 나온다. 그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겠죠.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좀 투자 속도 조절을 해볼까?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점을 그냥 함부로 논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계속 보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약세를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른바 P에서 Q로 간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의 이익률은 좀 떨어지고 소부장 쪽이 수혜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거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익률 줄겠죠. 공급 느니까. 그러면 사실 소부장도 다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클은 반대로 보셔야 되는 게 너무 부족해요,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내년에 용인 공장이 완공된다고 해도 이 들어가는 물량 자체도 제한적이고 공급이 의미 있게 증가하려면 28년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워낙 우세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과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투자가 지금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걸 끝이 아니라 오히려 소부장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동안은 소부장이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이쪽 그 삼전닉스로 너무 쏠리니까 소부장이 빠져버렸죠, 사실은. 네. 네, 흔들렸는데 오늘은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지만 소부장 매력도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뭐 한두 기업 정도는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편입 괜찮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낸드 쪽에 투자가 좀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키옥시아라든가 미국의 샌디스크 실적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낸드가 지난 몇 년간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투자 사이클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수요는 좋기 때문에 네. 낸드에 관련된 좀 소부장 기업들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제 낸드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근데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그 안에 뭐 MLCC도 있고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데는 어디로 보세요? 저희 보통 이제 후공정이 좋긴 좋았는데 과거부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비 투자 뭐 아니면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후공정이 뭐 못 간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제 HBM 나오고는 한미 반도체 중심의 후공정이 정말 셌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원익 IPS라든가 전공정이 세거든요. 이런 이제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른다면 좀 전공정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공정 쪽에서는 물론 장비도 좋은데 네. 상대적으로 PER이 10배 안 되는 쪽이 소재랑 부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낸드 쪽에 전공정 좀 소재 부품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선택하는 기준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보는 일정 중에 하나가 25일 이제 미국에서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이거든요. 호실적은 뭐 대부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가이던스가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당연히 실적은 좋을 거고 눈높이가 네. 워낙 높으니까 그거를 아마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제 실적이라는 게 한번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면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실적은 잘 나온 경우들이 많았고 최근에 삼성전자도 원래 영업이익이 지난 4월만 해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한 50조 원대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90조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마이크론도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기대치를 좀 충족하지 않겠냐. 근데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은 좀 흔들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는 무조건 비트, 이 위로 좀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이제 뭐 IR을 통해서 이 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까, 정말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심해질지 이런 부분들 또 마이크론도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 증설이 좀 어느 정도 끝나는 걸로 알거든요. 일부 물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스케줄대로 되는지 좀 당겨지는지 아니면 늦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늦어지면 더 좋죠. 사실 주가에는 그런 걸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사가 그거죠. LTA 장기 공급 계약. 마이크론이 지난번 실적에서 처음 공개를 했거든요. 우리 5년짜리 계약 하나 맺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확장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난다. 이게 확인되면 삼전닉스한테도 훨씬 좋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돼서 사이클이 네. 많이 희석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면 저는 PER 10배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넘어갈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좀 주목하시면서 마이크론 실적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을 비트하는지를 일단 봐야 네. 되고, 두 번째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지금 환경을 말해주는 거니까 네. 그걸 좀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네. 지난번에 5년짜리 있었는데 또 뭐 그런 계약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이 사이클이라는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 깨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 이번 주에 또 하나 이슈는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돼서 와치리스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힘들다라고 보세요? 저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19일 날 금요일 날 그게 나왔어요. 그 전에 시장 접근성 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나온 걸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항목이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MSCI가 봤을 때는 미흡한 게 몇 개 있어요. 물론 이제 7월 1일부터는 외환시장도 24시간 거래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시행은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걸 평가해야 되는 시점은 좀 6월인데 시행은 7월이니까 그런 좀 시차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SCI가 그런 것들을 아직 시행을 안 해도 이미 법은 이제 제도화는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평가를 해주면 상당히 좋을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아직은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내려버리면 어쨌든 또 그 관찰 대상국엔 올해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5개 항목이나 그게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봐도 이번에 되긴 좀 어렵다는 분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더 연장될 것 같은데 근데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실망할 건 아닌 게 우리 코스피가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이슈 때문에 너무 기대를 해서 만약 지수가 반영해서 올랐으면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네, 근데 지금 오르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그래서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오히려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 이게 만약에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충격이 나올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옛날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 여기서 포함되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나가는 돈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에 들어가는 자금보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만약에 되면은 단기적인 수급 이탈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이번에 만약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 안 된다고 해도 네.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됩니다. 선진국은 가야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지금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고 끝낼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 쏠림이 너무 심해요. 네. 심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쫓아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근데 중간중간 보시면 매수기엔 항상 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기 안 주고 간 적이 아니라, 다만 이제 그때 투자를 못 하게 되면, 그죠? 그게 길지 않고 좀 짧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못 샀다고 해서 뭐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전략은 삼전닉스 저도 여전히 더 갈 거로 보지만, 네. 둘 중에 하나 지금 삼성전자 못 갔잖아요. 차라리 좀 나는 반도체 하고 싶다면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이런 거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은 기업도 결국 올라가거든요. 네. 아까 뭐 조선, 방산 또 최근에 화장품 뭐 이런 쪽 보면 아니면 뭐 카지노라든가 실적 괜찮은 기업들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또 포트폴리오로 잘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